그렇습니다. 오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오늘 다들 책 사셨죠? 잘하면 유쾌한 할머니가 되겠어. 첫 번째 책을 낸 박예디 저자의 최초의 북토크를 사회에 맡기는 이반자라고 합니다. 네, 딱히 저는 뭐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크게 소개를 하진 않겠고요. 우리 저자 박예디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개와 추천 내용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면서 약간 좀 예열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우선 좀 안내드려야 될 것이요. 원래 저희가 쉬는 시간을 중간에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좀 너무 인원이 많다고 다 같이 화장실 이용하는 것이 좀 참기 좀 불편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성소수자들 모이고 그러면은 사회적 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화장실이든 흡연이든 중간중간 딱히 쉬는 시간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참든지 어떻게 나를 저지르겠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좀 이 사회에서 정상 사회에서 성소수 저자가 독파하는데 누가 한 명이 좀 대소변이 그러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사에서도 조금 내가 성소수자의 얼굴이다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고 조용히 갔다 오고 이런 거 사회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지금 두 군데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홀에 계단으로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입구 우측에 보시면 성중립 화장실, 모두가 갈 수 있는 화장실 거기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성별 좀 분명한 편이다. 나는 평소 좀 자신 있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지하 1층에 성구분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이 정도 배려를 해줬는데 지금 지하 1층 가가지고 횡패를 부르시면 저 밑에 자리지만 어쨌든 만들어 주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저희가 카페도 있고 일반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모든 사람이 담배를 끊어도 절대로 끊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흡연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딱히 흡연 미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끊으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충 야외 나가가지고 눈치껏 그렇게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우리 전체 조금 전달 사항이었고요. 지금 출판사에서 준 책 소개를 간단하게 일단 어쨌든 북토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도 알지만 형식을 맞추고자 책 소개를 조금만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삶으로 정말일까요? 쉽지만 용기 있는 삶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며 정상사회를 향해 어디 한번 감당해봐 나의 존재를 이라고 외치는 박예디의 첫 번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군대, 가정, 직장에서 한 사람의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저자의 희노애락과 성별 정정을 하기까지 정상사회의 여러 불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모두가 하게 된 혹은 저자의 굉장히 중심적인 고민은 이대로 잘 읽어갈 수 있을까? 정말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다음에 색다른 의원 원장님 최혜원 선생님 두 분이서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한 이제 고민과 망설임 끝에 허락을 했던 추천사였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요즘 자꾸 이렇게 조금만 트랜지션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자꾸 추천사를 부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적으로 트랜스 전문 추천사인가 그런 식으로 외부 이미지가 알려질까봐 저도 굉장히 비율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예디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에디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조금 애정을 부끄럽지만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 조금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가 소수자들을 비우는 동안에 우리 소수자가 스스로를 비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반자의 되게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일 수 있는 많은 농담들을
좀 받아주고 그것도 천년 줄도 아는 되게 몇 안 되는 트랜스가 바로 박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저기 있겠죠 이제 좀 멀리 두고 싶어가지고 이보다 좀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서 박예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저는 이 친구의 끼나 이런 무대에서의 재능 같은 걸 좀 살려주길 바랬는데 또 되게 어떻게 또 활동가적으로 가서 되게 또 어느 순간부터 되게 올바른 말들을 하고 되게 청소년들을 챙기는 척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책 한 걸 써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야기가 분명히 더 많은 트랜스젠더 혹은 다른 성소수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추천은 아니고 추천 비슷한 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윤원 선생님의 추천사는 뭐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주셨어요. 에디의 말처럼 실제 책에 있는 말입니다. 100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다면 100개의 트랜스젠더 인생이 있다. 좀 끔찍한 얘기예요. 하루수 한 명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천국의 공생은 아니었구나. 얼마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좀 우리의 과제가 느껴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예디 저자님을 모시고 좀 더 이제 저자 이력과 책 어떻게 만들어주셨는지 이런 거 좀 더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박수를 마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북토크거든요. 저자 박예디님 모시겠습니다. 여수님 어디 계십니까? 참여서 없나요? 그냥 사진 찍어야 돼. 저자가 북토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겠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사전에 논의되지 않게 기대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우리 창비 관계자분께서 네. 이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 1시간 동안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혐오의 양상이에요. 옛날에 좀 투명하지 않아요. 퓨어한 거. 그러니까 잘해준 것 같잖아요. 네. 돋보기에. 근데 이거를 망치고 싶었다. 진흙점이 혐오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 선생님. 이런 거 많이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지금 101명의 달마시아나요. 차라리 달마시아니었으면 좋았겠죠. 지금 관객이 모이셨어요. 네. 제 친구는 아까 문자로 혹시 이거 행사 끝나고 퍼레이드 하냐 오지 말아라 너는. 진짜. 저 청와대 신고하려다가 청와대 없어져가지고. 그래요. 일단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책을 내고 첫 번째로 굉장히 성대한 북토크를 첫 북토크를 하게 되셨는데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일단 저 첫 번째로 이반지아님이 저한테 존칭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저한테 유일하게 저한테 유일하게 막 미친놈아 하는 사람이 이반지아님인데 전 그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존칭 쓰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박예디 같은 것도 맞아. 선생님 좋은 거야. 어디 뭐 주제에 태양 있다는 소리 하겠어. 진짜 좋았었어요. 진짜 좋았어. 편뜨해졌어. 어쨌든 뭐 소감 좀 전해주세요, 우리 박예디 선생님.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고 사실 책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창비에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에세이를 써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거절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창비가 뭔지 몰랐거든요. 창비
좀 약간 뭐 그 있잖아요 문제집 교재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 말을 하니까 근데 너 혹시 그 창비가 창작가 비평은 아니지? 이런데 아니야 이렇게 아니지 아니다 그건 아니었다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너 그거 맞으면 너 무조건 창조와 기회 이런 거 창비 구몬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제 저희가 김일란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제 너가 써라 주제를 알고 써라 뉘앙스에 저희 조언하듯이 네가 써야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감은 끝냈다. 사실 저한테 이제 처음 우리 무대가 있기 전에 창비 이제 글 제안을 받고 썼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창비가 뭔지도 몰랐다. 저는 솔직히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기 모르겠는 그냥 SM이라는 데서 명함 줬어요.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몰라 내가 좀 이건가 보지? 이러면서 조금은 거짓말이지 않을까. 저는 제 인생에서 책 다 읽은 거는 오체 불만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무식한 건 다 아는데 저는 하이스 것도 안 읽었어요. 누가 이거 그래서 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출판사가 교보문고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큰 출판사지. 진짜 누가 내고 싶어하는. 어쩌라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하는 에디도 사실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저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등교 거부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고? 스트레스너가? 네, 한글을 다 알고 있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게다가 글쎄요, 참여에서 먼저 제안을 줬다니까 조금 친구들이 약간 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좀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편집자분께 어떤 제안이었는지 어째서 이 가게들을 저자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자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 에디 선생님을 처음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된 거는 퀴즈 서비스에서 그 이만지아님의 유머를 놀라울 정도로 재치 있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지? 이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고 찾아봤더니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분이 좋네요. 벌써 중세를 찍었어요, 여러분. 박수 주세요. 그래서 참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떻게 밝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어두운 성소수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한 받고 처음엔 어떠셨어요? 처음에 왜 나를 했었는지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지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네. 이제 뭐 책을 쓰는 그 책을 다 원고를 다 이제 보내드리기 전까지 계속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나?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이제 도와줘서 근데 어쨌든 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한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꾸준함도 필요하고 사실 계약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정말 출간까지 하는 저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계약 비율에 비해서. 근데 1년 한 5개월 네. 정도 HP 기간으로 굉장히 빨리 원고를 내셨어요. 네. 저는 되게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계약을 하고 네. 사라지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래서 편집자님이 저랑 태국 친구인데 네. 끊어야 되나? 얘네들 그럴 수 뭐해? 얘네들 계속 보고 있고 막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막 편집자님 막 그 파란불 들어있으면 나가고 막 근데 봐도 안 나가는 뻔뻔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양심이 있었다. 네. 그 글을 좀 어떤 과정으로 쓰게 될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박앤이 어떤 삶에 대한 에세이를 써달라라는 아마 요청이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순서로 좀 글을 써나가셨을까요? 일단 이거를 좀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 좀 돌아다니면서 글 좀 꽤나 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써도 될까요? 지금 했을 때 저기 계시는 우리 정율 대표님과 대호 소장님과 수많은 분들이 에디는 사실 뭐 맞춤법이나 뭐 글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진심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진심이 있고 너무 이렇게 보고 싶게 만들고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편집자가 물론 그걸 다 우리 정렬 대표님, 소장님이, 임태현 소장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써도 된다. 그리고 어차피 내 글은 편집자들이 알아서 다 고친다. 너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변 친구들한테 책을 좀 글 좀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쵸. 약간 정렬하게 임태현 소장 이런 사람들 글을 좀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요. 정렬을 쓰면 저는 글 보고 네. 맨날 맞춤법 때문에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요? 에디 유기적 관계라는 건 유기적이라는 단어 알려주시죠.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아무튼 한글을 저분한테 끼워줬어요. 어떤 가정은 일단 공교육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서 대학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게 전문대였어요. 어떻게 시작했냐고 책 쓰는 거예요. 저 진짜 엄청 피로해요 오늘. 사실 여러분들 102명인가 한 명 왔다고 했는데 전 사실 여러분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다 이발자 팬들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게 심어놨어요. 저거 제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거 준비하셨네요. 간단하게. 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지문이 뭐라고 썼다고. 네, 잘 썼습니다. 처음에 일단은 막 이런 내용을 써주세요라기보다는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에디가 쓰고 싶은 거를 다 써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냥 다 썼어요. 그냥 제가 뭐 주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있었던 일을 제 생각과 느낌을 그냥 다 써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원래 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일기도 쓰죠. 너무 싫어했고 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글을 왜 일기라든 뭐든지 쓰는, 그러니까 내 표현을 글로 하는 사람이라면 에세이나 이제 글 출판물용 글을 쓰기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에세이 한 권을 낸다는 건 되게 큰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한글을 정확히 깨우치고 그때 글을 두 문장 이상 썼던 건 저도 이제 띵동에서 일을 하면서 호찬 쌤과 정열 쌤이 사교육을 통해서 사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네가 상임인데 회의 자료는 써야지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쓰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한글을 좀 깨우치고 자음 모음 이런 거 배우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럼 어떤 글을 가장 먼저 썼어요? 이 여기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딱 시발점이 돼준 글을 보였을까요? 이 책을 쓴 그 에필로그인가요? 맨 처음에 있었던 거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에필로그. 에필로그요? 맞나? 이 책 왜 썼는지? 프롤로그. 달라요? 그게 달라요? 똑같구만. 그거를 정색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못 배웠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영어는 안 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쓰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써야겠다는 생각했어요? 혹은 어떤 글이 좀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답을 정확히 못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막 어떤 내용을 쓰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쓰라 했고 계약금을 줬고 데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딱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자아라는 걸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 그냥 떠오르는 것부터 쭉 썼어요. 어릴 때부터 쭉 써왔어요. 차례대로. 그래서 저는 뭔가
네, 거기서 이제 저의 어떤 저만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막 싸이월드 몰래 꺼내보고 흑역사, 아 이거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흑역사 지우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썼어. 그래서 뭔가 어떤 특별한 건 없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제일 쓰고 싶었던 내용은 조카들과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막 그랬던 경험이어서 그런가 그거는 꼭 쓰고 싶었고 또 네,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카 얘기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조카랑은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트랜지션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가슴 수술하고 막 했는데 점점 이제 네 가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조카들은 물음표를 뜨고 이제 조카를 그때 당시 약간 봐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카의 관계가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금 그때 이제 막 진짜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커밍아웃 그리고 그 커밍아웃 하면서 뭔가 이 조카들과 내 관계뿐만 아니라 위에 걸쳐져 있는 이제 그 조카의 이제 엄마 아빠 그 언니죠 형부 우리 어머니 막 이런 것들이 나름 되게 무슨 사업 계획서처럼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더 저에게는 되게 선명하게 아직도 몇 년 전 일인데 남아 있어서 그런 그 날것에 제가 경험했던 그것을 생생하게 좀 적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마음 안 썼어요. 저는 사실 그 박예지 씨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평소에 애들을 만났을 때도 느꼈던 점이었고요.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놀라운 점은 이 친구가 어쨌든 계속 이 사회와 어떤 소통을 이어나갔다는 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TV나 어떤 매체에 나오는 트랜스젠더들은 그나마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교부터 시작해서 공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탈락하고 가족에서부터 그냥 희귀고물이처럼 살던가 아니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냥 정신병 같은 게 그냥 좀 창피한 존재로서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능력, 그러니까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기회조차도 못 갖는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도 되게 이 친구가 되게 성소수자고 트랜스젠더고 굉장히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본 소통 기술 자체가 너무 아직 발달될 기회가 안 받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큰 차별과 억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디를 만나면서는 사실 제가 그 부분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소통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계속 있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조카에 대한 커밍아웃을 고민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윗단계라고 느껴져서예요. 네. 아, 네. 맥락을 이해했어요. 저는 뭐 책에도 나왔지만 이제 뭔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뭐 어떤 나의 어떤 니즈들이나 뭔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 없는 나의 속마음, 나의 생각 이것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좀 있는 그대로 그래 힘들어. 그래서 진짜 좀 어렸을 때 그래 주는 걸 엄청 들었고 이거는 좀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그분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친척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거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드러낼 수가 없고 왜냐하면 드러내는 순간 이상하게 취급당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사람들을 웃기는 게 내가 갈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사람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밥 먹을 친구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었고 부모님이 덜 걱정하고 조금 그래 좀 모자라지만 좀 웃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거기에 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열하게 좀 이게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거기서도 좀 특출나고 싶고 그리고 또 한 방 터졌을 때 엄청난 폭풍이 오면서 내가 다른 건 다 못 받았는데 개그 소재 드립은 좀 갖고 있니? 이러면서 혼자서 막 사람들은 가만히 막 웃는데 나 혼자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속은 막 했지. 찢었다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그게 어린 시절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보통 막 공부, 막 학교 준비하고 이랬는데 항상 눈치 보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그냥 그걸로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랜지션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친구들을 통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너랑 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라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만나고 또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연습 기회를 받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저의 이 정제된 이 이제 너무 혐오적이지 않은 너무 성별 이분법적이지 않은 너무 가부장제를 숭배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네가 개그맨인데 이런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개그맨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세계에서 저는 개그맨으로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답이 되셨나요? 네, 뭐 얼추 어쨌든 말을 실었으니까 마이크 뭐 이런 거 줘요? 나 답해주겠어. 뭐야? 포스트잇을 이렇게 묶어놨어. 누가 잘랐어요? 그러면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했던 점 중심으로 좀 얘기를 또 한번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 질문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본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책을 보면서 또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되게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이 트랜지션 전후로 이름을 바꾸고 많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에디 같은 경우에는 에디란 이름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 원래 본인이 이제 부모가 지어준 박운열이란 이름도 되게 편하게 쓴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갈등은 모르겠으나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만나면 나를 뭐라고 불러줘라는 이제 소통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그 사회에서 준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되게 약간 큰 신뢰고 미안한 일이고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되게 에디가 너무 캐주얼하게 나 원래 박원열이야 박원열 내가 이름도 너무나 특이하고 그리고 또 본인의 강아지를 운이와 열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원열이라는 이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좀 진화해 왔는지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오히려 온열이라는 제 부여받은 이름이 약간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누군가가 그 이름 불렀을 때 굉장히 너무 줄어들고 싫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트랜스젠더를 조롱하기 위해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하루수 씨도 뭐 하루수 아니고 분명 제가 모르는데 뭐 아무개야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무슨 초인적인 힘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기보다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그때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던 제 주변에 인적 자원이 없었죠. 이런 말을 해도 제 본명을 깠을 때 그 본명을 밝혔을 때 진짜 어렵네요. 밝혔을 때 혹시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리고 혹시 어디 남아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거나 뭔가 하지 않은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때는 다 제 주변에 그런 말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이제 트랜지션을 위해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나도 그러면 좀 친구를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인권단체들 이렇게 가면서 갔더니 그냥 뭘 해도 어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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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수술 안 했어? 대단하네 하면서 잘 참고 살았네. 수술했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다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스스로가 그 걱정에 대해서 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해도 안전한 상황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완전 세이프 존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이거에 대해서 편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뭐 팔, 저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 같은 온도로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욕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저에게 어떤 낙인 같은 어떤 저의 모든 것들이 괜찮아졌어요. 굳이 그거.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의료를 택한 트랜스젠더가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신체 훼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건 진짜 막 침 흘리기 없었던 건데, 이것도 좀 그 조각보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보통 조각보에서 이렇게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름이 닉네임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차비를 주려면 본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같이 1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했던 애들인데 본명을 다 모르니까 이 상임활동가 분이 돌아다니면서 온열이? 하면서 막 요셉이 나오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너무 재밌다. 성소자에서 트랜스젠더 드립이 진짜 제일 재밌다. 맞아. 네. 그래서 했던 거 같아요.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책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에디가 가진 에너지 중에 되게 좋은 에너지 중에 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은 커뮤니티를 찾아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되게 어쩌다 보니 좀 많은 트랜스젠더들 책에 추천사를 쓰게 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그 해외 트랜스젠더들의 책이 최근에 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봤을 때 당연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국의 레퍼런스 있잖아요. 예. 이 땅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에디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반가운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불안했던 커뮤니티가 내가 아는 그곳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그 친구 사이도 가보고 게이권 운동단체도 가보고 또 거기에 그 합창하는 지골씨도 갔었고 너무 지우고 싶어요. 네. 그것도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랑의 비너스, 네. F.O.T.S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본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멈추지 않은 게 저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좀 성수자들이 모두 이렇지 못하겠지만 그런 에너지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그 온열이라는 이름까지도 내가 웃음의 일부로 안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커뮤니티를 본인이 열심히 찾아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애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바리스타였었거든요. 트랜스가 커피도 내리네 이러는데 제가 아는 트랜스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성매매나 아니면 진짜 공부만 지하는 있잖아요. 박사 몇 개 있고 석사 이런 거 진짜 힘들다.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애매한 애들 바리스타 이런 데는 잘 없어요. 하면서 공부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바리스타를 할 때도 그 당시에는 그냥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정도만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커피 프린스 드라마를 보고 좀 고참 나쁜 소리 안 할게. 고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헛된 생각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서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에디 같은 사람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왜
그냥 서양의 백인 트랜스젠더들이 걔네들 드라마 쓰고 이거 뭐지? 우리가 따로 또 막 찾아봐야 되고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사를 써준 게 되게 고맙고 또 재밌었다라는 생각, 예,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띵동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도 이제 본인이 되게 좋은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책에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난 기자라는 사람. 제가요? 네. 이거 벗어도 돼요? 저 허거예요, 허거. 다 해주셨죠? 그래, 같이 누나! 봐봐. 누나? 가면 받지 마. 티파니 했고 아니면 받지 마. 불편하네요. 너 생각할까봐 조여놓은 거야. 그래서 띵동에 이제 일하게 되는 과정을 또 보면서 아 이렇게 또 에디가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개그를 하는구나. 네. 띵동 얘기하지 말라. 미안해서 창피해서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 일단 띵동 최고예요. 여러분들 소원이 필요합니다. 소원하시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재밌었던 게 조각부 활동을 하면서는 또 되게 애가 많이 올바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 트랜스젠더만 제일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은 고통이 있더라. 징그러워. 다 챙겨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나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그 성수자들이 아무래도 사회를 만나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쩔 때는 왜 그거에 빠지잖아요. 내 고통이 최고, 내가 제일 아파. 그래서 약간 고통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언급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소수자들과의 어떤 연결성이나 고통의 어떤 보편성과 각자의 특수성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성수자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 네. 아, 제가 그런 걸 썼군요.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첫 책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게 있었을까요? 맞춤법? 농담이고요. 저는 근데 뭔가 특별히 어떤 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이 책을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읽을까 이 책을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제 경험담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 인생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스토리 내용이 그러니까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걸 굳이 이거를 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뭐 어떻게든 사진을 좀 자극적인 걸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했지. 사실 뭐 글 쓰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좀 한 가지 굳이 이제 좀 떠올리자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힘들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훨씬 지나면 그 무게가 덜해지잖아요. 그 아픔들이 덜 좀 아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에세이니까 진실돼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도 연도를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연역을 썼어요. 뭐를 언제 했고 뭘 했고 뭐 학교를 언제 나가고 왜냐면 괜히 또 인터뷰 가서 딴 이상한 말 하면 또 쟤 브라젠더다 하면서 말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고 내일이 안전한 것 같아? 안전해. 이거 사주잖아. 이거 사주잖아. 그때 이제 제가 잘 다듬어 놨던, 잘 여물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내가 그때 어떻게 버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이거를 이거를 써도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좀 그러니까 너무 슬픈 얘기만 쓰고 싶지 않아서 좀 그걸 좀 이제 그리고 좀 내 스스로도 막 글 쓰고 나서 짜증나가지고 막 치킨 시켜먹고 막 어디가 이렇게 진도가 안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 그 대학교에서 군대 그 과정이 사실 원래 더 많았는데 엄청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 기록이 남게 되거나 이게 글로 봤을 때 좀 저에게 좀 확 오더라고요.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글로 남기니까 이거 진짜 뭔가 그냥 아프다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걔 아픈 병이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스스로가 또 네. 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편집자님? 그래서 엄청 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힘들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포커스도 망했어 지금. 그냥 끝나고 손잡고 펄이라고 끝내요. 만원 선물 가서 그냥 끝내자. 그리고 만원 다 환불해주고. 죄송해요. 그냥 노래해라 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책에서 좀 더 잘 쓰고 싶었는데 잘 쓰지 못했거나 혹은 좀 더 써야 되는데 좀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트랜지션 이후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사람들을 찾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진짜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와의 일화와 또 그들이 나에게 건네준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저에게 진짜 약간 좀 관통했던 말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좀 그런 걸 경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내가 뭐라고 네가 무슨 뭐 가이드를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마음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제 과거나 이런 것들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살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마치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반지아님과도 만나면서 네. 엄청 저한테 함부로 하시거든요. 너무 작주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그리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데리고 가서 이게 좀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 좀 좋게 나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그 일화와 그때 내가 느꼈던 것들을 좀 쓰고 싶었었어요. 근데 너무 길더라고. 그럼 혹시 쓸 때 어쨌든 이게 지금 책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뭐 표지도 이렇게 깃발 색깔이고 여기 옆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인가? 이거 깃발 아닌가? 이거는 충동해서 그냥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책이에요. 안에 보시면은 근데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그러면은 에디가 이 책을 쓸 때 이것은 어쨌든 트랜스젠더의 서사가 될 텐데 라는 의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내놓고 할 때 원튼 원하지 않든 대표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처칭이긴 하지만 트랜스젠더 서사로서 어떤 기대를 받는다 혹은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평범한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평범하지. 평범한 트랜스젠더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안 평범한 것 같아서 김비 선생님 이런 것들 다 그냥 가게 비만잡이나 이런 거 이거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김비님이 저랑 같이 같은 날에 출판한 책 채연 쌤의 책에 그거 뭐죠? 선생님이 썼던 거 추천을 썼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이진 않아요. 젠더끼리 공부해야지. 채연님 젠더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해줘야지. 알아서 찾아와서 써줬어야지. 좋게 보이진 않아요. 농담이고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하리수 이야기, 풍자씨 이야기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이 뭔가 그러니까 좀 거기에 특화되고 뭔가 한쪽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물론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이랬을 때 그냥 서점 검색을 트랜스젠더 썼을 때 그냥 그 수많은 멋진 정말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 얘기 아니라 그 안에 그냥 이게 좀 그냥 일상 같은 평범한 보통의 어떤 이야기를 좀 조금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개인 에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전히 에디의 되게 활동가적인 면모가 드러난 책이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것은 이제 제가 책을 쓰는 방식과 되게 달라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 왜 게이 사회에서 쓰는 갖가지 용어들이 표로 이렇게 그렇게까지 적용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까도 왜 누가 읽겠어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작가든지 누가 읽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그래서 이 글을 썼을 때 읽었으면 좋겠는 타겟이 결국 나보다 어린 혹은 네. 그런 트랜스젠더 친구들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그 얘기 하기로 했었는데. 한번 네, 이제 성별 정체성 고민하는 분들과 트랜지션 시작한 분들, 나이랑 상관없이 30대, 40대, 50대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뭐 나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한 번 읽어볼 수 있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어떤 사람의 후기처럼 어떤 삶의 살짝 그 후기처럼 이렇게 해도 사는구나 그 후기 하나의 후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근데 요즘 애들은 또 공부를 잘하니까 저랑 다르게 한글도 깨우쳤을 거고 모르는 일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에세이면서도 뭔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자 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좀 느껴졌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뭔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좀 들었던 인상적인 어떤 피드백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저 많았어요. 에디, 야, 너 그 좀 쓴다? 뭐 이런 거. 막 그냥 좀 그렇게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니까 애가 밝은 애고 이렇게 좀 재밌게 살라 그러고 긍정적인 애디에서 얘가 좀 한글을 안 해 이런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굉장히 이루어진다고? 책을 썼네? 막 여기서 좀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점이 좋았어? 뭔가 이 책은 무슨 의미하고 이 책은 어떤 효과를 이런 게 막 남들의 후기처럼이 아니라 애디 책 썼네? 표지 이쁘다. 책 표지 이쁘다. 책 표지 이쁘다. 그리고 막 이거는 꽂을 때 이렇게 꽂는 게 이쁘다. 이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막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책 어때서 정도 물어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책 표지 이쁘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원래는 그냥 속마음인데 제가 8월 말에 심판의 날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 후기를 안 올려준 제 주변 친구들을 다 초혼할 생각.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도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심판의 날이 8월 말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출간했던 같은 날에 출간했던 문거 먼저 후기를 올리면 알았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에디가 확실한 실험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간이 되게 많다. 그렇죠. 네. 8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띵동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띵동이 이제 그만해야 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띵동 너무 좋은데 제가 바쁠 때 수술한다고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들도 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띵동은 좋은 단체예요,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필요하고요. 11조 같은 걸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띵동은 앞으로도 지속해야 되는 단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 계좌가 뭐죠? 신한은행? 여기까지 띵동이 책을 내고 띵동의 북토크에서 계좌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표님이랑 사무국장님 오셔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각부 활동도 그렇고요. 트랜스젠더 박예디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시작 부분을 좀 봤던 사람으로서는 모든 게 좀 되게 경이롭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어요. 왜냐면 그 초기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 성추행 커뮤니티에 등장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책에도 사실 그 다른 트랜스젠더 언니들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분들이 소위 기존에 있던 동성애자들, 이성숙자들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수술이고
네, 수술이 끝나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으로 가져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에디의 책에서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그런 운동 마인드, 네, 그런 뭐 이 트랜스젠더 운동이나 권리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냥 우리 어디서 티 안 나게 살고 싶어, 우리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이런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나 뭐 작지만 어떤 갈등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그 친구들은 에디의 이런 활동이나 책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 거 좀 그만해라라는 언니들도 왜냐면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 언니들의 어떤 언니들이 이제 믿고 살아온 어떤 삶에서 사실 성별 정정하고 이게 다 바뀌면 조금 이제 조용히 살자라는 것 아직도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언니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떠나고 그렇게 종료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지내고 저에게 언제나 이제 가족같이 저를 이렇게 케어해 이렇게 아껴주는 분들이 좀 대부분 그런 거 있어서 항상 걱정은 하세요.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제 이름이 나오거나 제 본명이 나오거나 이러면 사실 많은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뭐 항상 너 대단하다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뭘 해도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걱정의 마음은 항상 똑같다. 왜냐면 이제 언니는 그렇게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언니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많은 걱정을 하시죠. 그건 좀 사실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제 군산에서 이제 업소를 이제 새로 오픈한 언니가 있는데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언니한테 저도 가면 에이스가 될 수 있나요? 너 커피 탈 줄 알잖아.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있네. 중요한 기술이 있네. 과일은 깎을 줄 아니? 네. 아닙니다. 근데 그래 많이들 그러시는데 또 그 분들의 그 수만큼 아닌 분들도 많으세요. 오히려 저같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알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글 언니도 저 계시고요. 핸드폰 보고 계시네요. 저기 엄청 유명하거든요. 인스타 몇천 개 받아 좋아요. 그래서 완전 저런 언니 멋있는 언니들도 있고 그러고 보면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잘 살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냥 딱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게 혹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지도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삶이구나, 다 선택이구나 이렇게 좀 잘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을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호주에서 만났던 어떤 트랜스젠더 할머니였던 되게 당당한 모습, 혹은 되게 편안한 그 모습에 되게 강한 인상을 받으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은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제목도 이렇게 할머니가 들어가는 이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제목을 좀 짓는 과정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사실 그때는 제가 원고를 다 드리고 이제 수정 편집을 다 하면서 수정사항 요청 받고 했을 때 빨리 이 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서 제목을 짓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그대로 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막 그래도 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밌는 거 막 전생에 태어났더니 막 트랜스젠더인 거 언제 알아? 이런 거 막 태어났더니 막 가운데 뭐가 있네 막 이런 거 목소리가 누굴까? 물론 그렇게 비슷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에 그 제목을 지을 때 그 정도밖에 신경을 안 썼어요. 편집자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막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막 그때 기억하시나요? 편집자님? 제가 막 이상한 거 편집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제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 제목 때문에 오늘 이 토크가 되게 그 노년기의 어떤 토크 이야기인 줄 알고 신청하신 분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하필 이 제목이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상적인 제목을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선별전도숙을 펀딩하셨을 때 마지막에 수양하는 할머니가 될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대목도 인상적이어서 책의 제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와, 박수 주세요. 어? 전 동합니다. 그래서 세모 저 스토리 좀 외우세요. 자, 걔네들 처음에 좀 이거 안 했을걸요? 잘하면 트랜스젠더 할머니가 되겠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한편으로 제 마음에는 그렇게 막 티내고 싶은 마음은 살짝 덜 한 게 있어가지고 굳이 스트레스를 넣어야 되냐 그치, 이미 깃발. 이미 깃발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꼭 트랜스젠더 넣어주셨어요. 네. 그래요. 저 알겠습니다. 근데 책에서 또 한 가지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맨 뒤로 가면은 이렇게 많다고 싶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회에 감사의 말이 네, 조금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말 2년 전부를 녹여내려고 한다. 마치 이것이 내 인생 마지막 책인 것처럼 다시 여기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죠? 이게 질문의 첫 질문처럼 네. 사실 저는 다시는 책은 안 쓸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래요? 저에게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리고 오시기 사실 거예요? 네, 저의 밑바닥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무슨 사진첩이 아닌 이상 뭐 자극적인 사진이 아닌 이상 저는 이게 책은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경험한 거를 말을 할 수 있지 뭔가 멋진 분들처럼 뭔가 이게 막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재주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담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책에 대한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고 근데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책을 낼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 20년 중에 유일한 생존 트랜스젠더가 그로부터 이제 회고록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코미디적인 내용으로. 예. 김빈님인데 뭐 네. 가만히 김변년 따르게. 왜 이렇게 감사의 말 길게 썼어야 됐던 거예요? 네, 사실 원래는 한 5명만 쓰려고 했었어요. 네. 쓰면서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사람이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다가 얘를 쓰면은 얘가 더 서운해하겠네 하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거 재밌네 하면서 막 쓰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썼던 애들 중에 근래 내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지 않은 애들 많은 것 같아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 누른 애들 있지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게 쓰다 보니까 사실 감사하기도 했고 억지로 쓰다기보다는 그래도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책이기 때문에 여기엔 좀 내 그동안 못했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지만 너무 많고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나는 없냐? 왜 내 이름은 틀렸냐? 나는 정씨가 아니다. 나는 정씨인 줄 알았다. 누가 여기서 다르게 말해준 거니까 그리고 또 막 진짜 가까웠던 애인데 언니 근데 내 이름은 없더라. 부터 시작해서 어떤 애는 왜 앞에 이런 글을 썼냐?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3세를 찍어야 돼요. 왜냐 그 인사를 그 땡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3세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30명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 이름도 원치 않는데 저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동의 없이 실패한 것인지. 저 이반지아님 저의 네. 롤모델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뭔가 친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반지아님 진짜 좋아해요. 뭐 너무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근데 저는 글쎄요 이런 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그 되게 긴 감사의 말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애들은 감사해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왜 에디는 그냥 이 책을 본인이 썼고 본인이 해낸 일인데 그리고 본인의 삶도 어쨌든 계속 삶을 본인이 선택해 온 거잖아요. 본인이 커뮤니티를 개척하고 찾아가고 그런데 왜 이 친구는 아직도 이렇게 감사해야 하지?
에디는 그냥 에디 스스로한테만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에 없는 얘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냥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주변에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저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좀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좀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네. 야, 넌 지금 오면 어떡하냐? 언니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애들 젠더를 안 들어. 나는 진짜 고마워서 그랬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제가 뭔가 제대로 저는 근데 사랑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저한테 되게 부럽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젠더들 중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살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막 그거 보면 내가 생각해보면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이상한 드립만 치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싶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다음에 영어로 감사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질문이나 이야기 10가지를 하고요. 여러분들 관객석에서 바로 마이크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적어주신 포스트잇에 있는 질문들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다 이반전의 팬들이니까 내 질문 이거밖에 없어. 100명 중에. 네, 일단 포스트잇 질문은 여기 있고 제가 천천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어쨌든 지금 앞에 토크를 지금 한 벌써 6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책을 읽은 소감이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마이크를 건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손 들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쪽 끝에. 예. 네. 아무도 처음을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는 제가 부탁을 많이 해봤잖아요. 꼭 혐오 질문이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본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네. 원하는 말씀 해보시죠. 제가 20살 때 에디님을 알게 되고 나니고 피파를 봤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에디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반지아님을 알게 되고 퀴서비스를 통해서 에디님을 알게 됐는데 이런 에디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은 질문들을 전 다음에 네, 감사해요.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시죠. 너무 좋은 분이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느껴진다. 네. 그 다음에 또 뭔가 난 얘기 좀 하고 싶다. 자유롭게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쪽에.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인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데 나 진짜 화장실 갔다 왔어. 1분 안에 대답하고 있어? 아니, 대답은 와서 할게요. 네. 여기도 질문은요. 두 분의 첫 인상. 네. 남자였죠. 그리고 오늘 왜 이 토크 이반자와 함께하게 됐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첫 만남 얘기 좀 해볼까요?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처음 만나면 사실 이반자님 저에게 너무 연예인 같은 존재라서 무슨 어디 공연할 때 봤던 것 같은데? 어디 공연하실 때 봤어요 제가. 저를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뒤에 오염이라는 거에서 오염, 네. 트랜스 엄청 깠거든요. 네. 니네 트랜스가 망쳐놨다고 하면서 근데 결국 다 트레스 되는 얘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또 우연찮게 이제 저 사석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이 생겼고 어디 행사 같은 데 가면 이제 항상 이제 빛나는 우리 위반자님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먼저 말 걸고 되게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맨날 쫓아다니고 그리고 또 되게 힘들고 제가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항상 뭐가 뭐 모금이나 막 이런 거 할 때 은연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티 안 내게 이렇게 막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막 옷도 보내주고 저한테 자기 안 입는 옷 자기 옷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보내주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래도 보내주는 거 입기라도 하고 책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뭐 제가 활동할 때나 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저를 되게 아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에디 처음 만났을 때 지금이랑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좀 갈색 머리였던 걸 기억을 하고 바리스타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책에 나왔던 그 왜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왜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기하고 이 얘기를 직접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무엇보다 에디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또 이 친구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그 전에 만났던 트랜스젠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퀴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안에도 굉장히 위계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동성애자 중심, 게이 중심이었던 이 흐름들이 있었고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왔을 때 그렇게 좋은 환영을 처음에 해주었다고 생각 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또 그래서 왔을 때 사실 뭐 지금은 조각고나 어쨌든 여러 뭐 지금 뭐 부모님도 있고 등등의 조금 더 어떤 따뜻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나의 것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위축돼 있거나 뭔가 좀 어쨌든 어색해하는 그런 트랜스젠더 친구들 훨씬 많이 봤었는데 에디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어디서 배웠다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그냥 타고난 어떤 그냥 밝은 에너지? 그것과 예. 그때 진짜 순수했어요. 네. 착하진 않아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다 좋았어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튼튼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많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유머도 그렇고 우리가 웃어도 될 만큼 강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비웃으면 정말로 사회가 우리를 비웃으면 어떡하냐, 지금보다 더 비웃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디가 이렇게 와서 스스로가 되게 여러 비하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그냥 비웃는 그런 농담을 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세대라고 저는 느껴졌었어요. 에디 만났을 때.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나요. 에디가 무슨 행사 공연 같은 걸 하느라고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막 그 게이 애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디가 그래, 너희도 언젠간 다 트랜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여기가 끝인 것 같지? 너희도 여자가 될 거야 이렇게. 아, 쟤들 진짜 미친 아이다. 쟤들 내가 좀 응원을 해줘야겠다. 네, 저도 항상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네. 진심이었어요. 네,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 그 마음 받았어 진짜. 네, 그래서 그런 인상들을 갖고 있었고, 근데 포커스 망했다. 네. 근데 그 인상이 저는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좀 어쨌든 지지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연가에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 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근데 행사 이름이 왜 퀴어 대잔치인가요? 왜 에디 단독 북토크 아니고 합동 북토크인가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가장 이번 주 왜 끼냐 이런 거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고요. 에디 친구죠. 네, 저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었고 일단 제한테서 이렇게 MC를 봐주신다고 하셨을 때 큰일 났다. 주목도가 집중도가 떨어지겠구나.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요청을 드렸고
근데 그 퀴어 대잔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편집자님께서 아이디어를 다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북고서들을 이렇게 처음 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취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편집자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편집자님을 그냥 물론 무서웠지만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막 진짜 친절하게. 그리고 막 제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도 막 너무 부탁을 원고 언제 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으면 되는데 한번 자기가 생각대로 막 얘기해주고, 그래서 좀 이 사람 젠더인가? 하면서 아닐 거예요. 아닐 건데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되게 뭐랄까 같이 뭔가 사업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활동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축하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뭐 파티 같은 개념으로 잔치로 하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진짜 진실된 건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이것은 되게 박예리 북토크에 이만지가 낀 것은 굉장히 사실 마케팅적으로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원래 누군가를 띄우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뛰어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그 에드님의 새 이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한 번만 더, 물론 책에 있지만 새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이제 이름은 박서연인데요. 차례서 예쁠 연. 그래서 차례대로 예쁜 애들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쁘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나도 웃겨요. 우리 제가 내년에 이제 에디와 엘리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촬영 찍어주는 촬영팀이 연구정지만 촬영팀이 제 이름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이름 장명! 네, 장명 받아서 주셨어요. 돈으로 직접 자기 돈으로. 그래서 네, 이름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 이름 주신 분이 그분 뭐라 그래요? 무속인이라고 그러나요? 장명사 네, 맞나요? 장명사 그 분께서 내가 기도를 열렬히 드렸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보통 두세 개 주지 않나요? 진심인지 모르겠어. 하나만 한 것 같은데 보통은 두세 개 옵션 주는데 나는 이것만 딱 좋다고 해서 받아왔어. 근데 저는 이름을 보고 이거 너무 트랜스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순서대로 예뻐진다라는 것이. 생각 못했어. 많은 거 차례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약간 그래서 나름도 제가 이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차례대로 이쁜 애들을 물리쳐라. 아니. 너의 미모로 아니,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없지. 차례대로 예뻐지는 사람.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방어보단 낫지.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호주 해변에서 부딪힌 남자에게 그래 난 레이디야 떠다니는 뭐야 이게? 물에 떠다니면서 이게 무슨 떠다니는 레이디지 영어 되게 무슨 이거 어떤 뉘앙스로 톤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재현해 주세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야? 그런 건 내가 이제 스노클링을 이제 맞아. 그럼 제가 남자 역할을 좀 네, 일단 사람 좀 이제 제가 스노클링을 수영 못하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스노클링이 아니야. 그냥 물에 떠 있고 머리만 받고 있는데 이 수영하시는 분이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뭐 옵수레 얘기라고 했나? Be careful 얘기라고 했나? 그랬어. What's up, lady? 그래서 근데 막 앞에 막 sorry 하고 안 혼자 되는 곳에 가서 어. 저 레이디예요. 저 레이디예요. 이렇게 수영하고 수영 못하니까 큐퍼하고 돌아갈게요.
그럼 언제든지 관객석에서 말씀하시고 싶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조카들에게 커밍아웃 할 때만큼 힘들었던 커밍아웃이 또 있었나요? 조카가 가장 힘들었고, 다른 굳이 뽑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뇌 관련해서 이제 응급실에 가셨을 때가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좀 힘들었었어요. 친척들이 이제 10년 만에 본 친척들이 왔는데 이제 저는 상시 보호를 해야 되고 24시간 가족들이 보호해주거든요. 수술 언제 당장 수술하면 사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이제 친척들이 오셨는데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얘가 첫째인가? 우리 언니 하나 있거든요. 첫째인 줄 알고 막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첫째를 알고 있는 우리 언니는 계속 왕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왕래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 온열이의 아내로 생각하고 뭐 결혼식은 걔 아직도 외국에 있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막 설명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나를 내가 편하게 커밍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를 간호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것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투잡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좀 어렵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다기보다는 그때 왔던 모든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얘기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조카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쨌든 애정이 가장 있고 단계가 여러 번 있는 그 형부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또 형부는 200만 원 양복 받고 빵꾸 웃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돈으로 인방음하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돈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 돈이 아니라 이제 추첨 상품권 받아가지고 이제 정장 이태리 무슨 한국에 매장 하나 있는 곳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도 능력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막상 돈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형부 같이 가서 하는 김에 설명하니까 이 책 썼는지 모르겠는데 형부가 그래. 그러니까 이미 저를 보지 않고 그 매장을 보면서 그래. 그랬구나. 어쩐지 돈이 많이 들어 커밍아웃이. 어쩐지 그런 거 같았어.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호칭 같은 걸 종종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름의 그분의 나름의 약간 좀 받아줌의 어떤 제스처였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수술하고 나서 변경하고 나서는 아예 왕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수술한 거 다 아시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혹시 관객석에서 또 말씀하고 싶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신 분도 있을까요? 네, 이쪽에 마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혹시 무지개 선글라스 쓰신 분 많으세요? 저분이 이거 사셨어요. 저분이 이거 사셨어요. 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사람인데요. 제가 이름에 서자가 들어가요. 제 이름은 서영이거든요. 근데 저도 서를 차리서를 써요. 그래서 좀 조심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리서에 영화로울 영인데 어렸을 때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차리, 영화로움 이 두 개가 왜 같이 붙어있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펼서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또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절개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절개도 한 적이 있긴 한데 딱 맞지? 이름 들어가고. 그래서 펼서라는 만약에 뜻이었으면은 이제 에리님의 예쁨을 세상에 펼친다. 펼친다. 그렇게 조상들이 대견해 하도록 펼치시는 에리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보셨네요. 네. 얘가 밝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또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책 너무 잘 읽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이반지하님 때문에 알게 되긴 했어요. 근데 책을 보니까 책 내용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게 제 친구가 지금 그 성악경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친구가 요새 좀 힘들어하기는 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힘이 되면 좋을까 했는데 오늘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직 못 왔는데 여기 박예린님 사인 받아서 이 책이랑 같이 주면은 더 많은 힘이 되지. 아까 내용도 제가 보면서 친구가 여러 일을 겪었겠구나 그냥 상상만 하다가 좀 책을 읽으니까 많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책 정말로 감사하게 잘 읽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해드려야 되네. 근데 젠더는 젠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수술 후에 회복 얘기 쓰이는 부분도 되게 좀 인상 깊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써준 사람도 없었고 또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문제 있었는데 왜냐면 좀 고민스러운 게 어쨌든 트랜스젠더 그런 수술, 이꼴 수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술 내용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수술 영역은 진짜 약간 좀 활동가의 영역으로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약간 정말 가이드. 진짜. 네. 물론 제가 가이드가 됐을지 모르지만 제 경험이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떤 얘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분했었거든요. 우리 언니들이 말해줬던 후기가 약간 사뭇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니들이 그거 잠깐 힘들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잠깐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막 바꿀 만한 고통이 있는데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부위를 이렇게 이제 확장해야 되는 작업인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공포스러운 봉 작업하고 한 줄로 하고 끝내요. 근데 사실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 1년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나고 덧나고. 근데 이게 어딜 찾아봐도 정말 병원에서도 각자 다른 방식과 다른 기구들을 쓰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오로지 나의 경험에 의해서만 의존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던 언니들의 경험들은 수술비 빼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움이 됐지만 이걸 좀 더 내가 알았으면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하면 내가 좀 더 좀 안전하게 나를 지키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겠구나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멋진 몸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이게 힘드니까 너 이것도 고려해라. 옵션을 고려해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네, 이쪽에. 네, 책 잘 읽었고요. 제가 20대 트랜스젠더로서 에덴님께 궁금했던 거는 책을 읽으면서 30대, 40대는 물론이고 아니면 50대, 60대 이런 나이대가 좀 있으신 트랜스젠더분들도 만났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궁금했던 건데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커뮤니티의 분위기, 좀 연령대가 높은 트랜스젠더 분들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읽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요즘에 20, 30대 트랜스젠더들 공동체와 조금 연령대가 높은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좀 달랐을지 이런 걸 뭔가 느끼신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다른데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60대 어떤 커뮤니티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아는 분들의 나이가 60대라는 몇몇 아는 분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대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하시게 생각하시고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트랜지션 정보를 찾으려고 막 사랑의 비너스에 글도 올리고 정도 가고 막 이랬을 때 이제 알게 된 분들과 연락을 이렇게 종종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됐던 분들이고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의 관계인데 대부분 지역에 사세요. 서울에 살지는 않으시고 이제 그 비수도권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렇게 좀 오히려 좀 그렇게 그냥 정체성에 대한 거를 거의 그냥 알리지 않고 물론 필요성도 못 느끼시고 그냥 동네 주민으로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거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면 성별이 좀
팀장님이 좀 세수하면 할머니고 세수하지 않으면 약간 좀 아니 너무 이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또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를수록 이게 오히려 그렇게 뭐 탈성적인. 예 그냥 그렇게 성별을 따지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오히려 이제 호르몬이나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가족을 책임져야 되거나 뭔가 가장이나 뭐 무슨 뭐 가족 안에서 뭔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나름의 행복을 찾아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가치관은 다 다르고 오히려 제가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떻다 저렇다 요즘에 뭐 정체성이 뭐 트랜스젠더, 시스젠더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범위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자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게 뭐니? 이제 너무 많은 시간들과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현실을 받아들인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나는 뭐 가까운 사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 뭐 누가 레즈비언이라고 부르면 레즈비언이라고 말하고 뭐 게이라고 말하면 게이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한테 부럽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서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분들을 비교하면은 그분들한테 꿈 같은 일들 절대 옵션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는 옵션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이거 이뻐해 주시던데 이 질문이 이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다음에 같이 봐요. 네. 알아서 좀. 알아서. 그리고 또 에디님 책 읽으시고 이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계획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혹시 관계자분이 네, 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고. 손 좀 들어주세요. 이거 소원이 아는데.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왜 찍냐?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에디가 책을 써줘서 너무 고마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좀 스토리를 만들기도 좀 편하고 사실 관객들한테 홍보하기도 훨씬 좋고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책에도 다큐멘터리가 꽤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에디와 앨리스를 연출하고 있는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책이 나와서 오히려 좀 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도 연구동 치마 회의할 때 책이 나와서 큰일 났다. 책보다 재미없는 다큐가 나온다. 책을 읽은 분들이 실망할 텐데 어떡하냐 이런 수상한 거 하지 마. 감사한 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다큐멘터리는 편집 중에 있고요. 목표는 올 연말까지 편집을 해서 내년 초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 타이밍에 홍보 조금 더 네네, 그럼요. 해드려도 되면 그래서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 그 에디와 앨리스의 또 다른 주인공 앨리스도 왔는데 한번 인사. 앨리스에게 마이크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 소개를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게. 영화는 어쨌든 에디와 앨리스 두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에디의 트랜지션 과정이 좀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이제 수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이제 이반자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계속 트랜스젠더 하면 수술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에디와 앨리스라는 두 여성이 각자 자기의 몸을 어떻게 이해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밀착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과거의 책으로서 박예리의 한사를 좀 알고 그다음에 또 영화를 보고 좀 더 다른 의미의 또 이야기를 또 그때가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좋은 분이시네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에요. 네. 혹시 에디님은 여기 질문 중에 혹시 답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객석에서 또 혹시 뭐 난 이 말 좀 하고 싶다, 혹은 에디한테 이 말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계속 말을 할게요. 누나가 조카한테 누나가 조카한테 이모가 할 때마다 어떻게 씀을 내냐 잘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뭔 소리야? 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누나가 조카한테 제 질문인데 네. 뭐냐, 제 누나가 조카한테 저를 이모라고 할 때 너무한다. 그러면은 멋진 정말 이모 소리 안 나게 그럼 어떤 호칭으로 네. 연명되길 원하세요? 삼촌. 그러면 뭐 안녕 이모야. 깜짝 놀랐어. 안녕 이모야.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모야. 이런 때는 키 서비스 하는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모두 우짜한 소리지만 저는 그냥 안 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그게 어떻든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그래도 그 말이 나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된다, 얘를 아프게 한다는 것만 하게 되면 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언니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모가 야! 너 뭐야? 쳤어 지금? 이렇게 돈 많아? 이런 거 말고 그냥 얘기하면 이제 이모라고 부르면 내가 나는 이모는 단어를 안 좋아해. 그래서 뭐 에디라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막 말하지 말고 뭐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돈 많이 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조카와의 관계에서 가장 답을 찾을 수 있는 위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용돈 많이 주면 돼. 그리고 지금 저 무슨 상관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 이름 변경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을 인고셨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밖에 안 주셔가지고 한글 이름 변경했을 때 박서영 하나밖에 안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우리 연분홍치마 선생님들이 돈을 들여서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음에 들고 자신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젠더 친구들 이름 바꿀 거면 그 얘기 하지 마,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들었지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돈 주고 바꿔왔어. 그러면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잘. 나는 마음에 들었다. 너희들은 아닐 수 있다. 그래요. 뭐 이거 그래도 이렇게 다 써주셨는데. 아니 원하는 것만 하나 정도 더 하고요. 또 뭐 자유롭게 어느 날 막 딱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시다면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네.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다면 3가지 소원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다 바뀌니까 이제야 제 친구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 했던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 거주나 주거나 뭐 차 여부나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이제야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더 일찍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게 해결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대출도 막 알아보고 막
지원은 뭔지도 막 알아보고 막 정부 주민센터 가서 괜히 기웃거리고 막 이런 것들 해서 그런가 요즘에 그냥 요즘은 어머니랑 살만한 좀 강아지 2마리 엄마 살 수 있는 그냥 집 하나 있으면 마당 있으면 집 있으면 좋겠다. 가능한 서울이랑 가까운 서울이도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뭐 이런 집 얼마나 500씩 누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원. 네. 두 번째 뭐냐고. 500씩만 나는 두 번째 500씩만. 세 번째 소원. 100이라도.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책 나왔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희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가 교보문고나 이런 데 나온 사진을 엄마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애디 책 냈다. 그래서 엄마가 좀 그거에 조금 저한테 처음으로 또 대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같은 엄마 맞죠? 맞아요. 레스토랑 그게 맞죠? 네, 맞아요. 내가 오랜만에 애기 오빠 이렇게 했네. 근데 엄마가 갑자기 그 다음에 그래 너 그래서 얼마 벌었니 이러는 거예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 그 첫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큰 돈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년 5개월을 공들여가지고 치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유 너 열심히 사네.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를 끊고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는 1년 동안 해서 그렇게 번다. 그게 어떡하니. 자랑스럽다고 그러고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 왜냐면 아빠한테 항상 싸울 때마다 저 500도 못 보는데 그게 좀 저에게 남아. 사실 저는 100만 원이 돼요. 근데 500. 아빠는 이기고 싶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뭐 있을까? 한 가지. 아니, 제가 다 쓰셨는데. 그냥 집 500. 카카오 사랑방이랑 카페 하고 싶어. 맞아. 그 얘기 저 네,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책 나왔고, 이제 뭐 띵동도 그만뒀고, 이제 실업자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살 건지, 왜냐면 수술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뭘 할 거냐라고.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수술하면은 선별 정정하면 나라에서 영영 주는 줄 이제 알았어요.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안 주더라고. 이제 집 걱정하는 거죠, 이제. 5년 더 올랐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예. 촬영방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카카오 브라이언 아니야 카카오 임팩트 브라이언 그냥 카카오 펠로우.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 아니 그 카카오 플러시는 싫어하더라고. 그래요? 나도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에서 2년 동안 활동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게 모자랐나 봐? 아니 많아요. 뭐 지금 야금야금 잘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그냥 머릿속과 상상의 날개와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아름아름하면서 조금 그냥 우리들이 아지트 사랑방 트랜스젠더 뭐 쉼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어떤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어떤 경험을 듣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당사자이면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랑방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정글님과 함께 지금 이제 뭐 한 3개월에 한 번인가요? 지금 4회차가 됐는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모여서 약간 자주 파티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 페어런츠라고. 그래서 그 파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어요, 카카오에서. 근데 생각을 말하면 또 그걸 도와줄 사람들이 오니까 생각을 말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좀 그 아지트 만들어지면 이제 좀 저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책 한 권을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 너 돈 있니? 2만 원 있니? 나한테
농담이고 그냥 와서 편안하게 제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위에 앉아서 편하게 놀고 공부상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그냥 서울에 한 곳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게 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랑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가 나이 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좀 카페 카페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데 배우진 않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쿠키 좀 팔아가지고 그 태국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거 코코넛 호빵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좀 팔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내가 이 말은 못했다, 지금 좀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아, 저 그때 결혼하고 싶어. 어쨌든 예. 관객분들 중에 뭐 이 말 맞다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실까요? 무슨 뭐 애기 결혼 계획이나 좀 더 듣고. 아,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 그래서 살부터 빼야 되는데 물론 제가 요즘에 너무 이 책 쓴다고 왜 그런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땡땡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쵸. 근데 아기가 있어서 말 좀 그래. 그래서 그 땡땡 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썼어요. 책 쓰느라 핑계 삼아 치킨도 많이 먹고 막 밤에 막 먹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그 경제시장, 그 연예 경쟁 시장에서 저도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꾸고 이상형.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36, 7이거든요. 저는 이제 남자는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키만 크면 사실 여자 고민해볼게요. 근데 제가 성적 지향까지 바꾸면 정말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라 바꾸는 거랑 성적 지향은 마지막까지 놔뒀어요. 그래도 그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바꾸면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래. 그래서 하나 지금 남겨야지. 내가 너무 물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너무 매력적인 분들 보면 너무 멋진데 그래도 내가 지킬 거 지킬 건 지켜야 돼. 내가 다른 거 안 바꿨으면 내가 고민하겠는데 되게 많이 바꿨어. 라식도 하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 바꿔서 이제는 나라랑 국적이랑 성적 지향을 지켜야 돼. 지킬 게 있어서 좋겠어요. 지킬 때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토크를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고 또 글도 굉장히 재밌게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들 여기서 구매하셨겠지만 주변에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서관에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주변에 에디의 이야기가 퍼지면 좋을 단체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런 곳에도 편하게 선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가 3세 4세 교육 찍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고 저희 밖에 홀 외부에 책상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0분 정도 사인회 진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 가주시면 사인을 안 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안 돼? 한 명씩? 죄송합니다. 보통 둘 다 요구를 해요. 저희 참기 관계자분들께서 아마 그 줄이랑 다 관리해 주실 거니까요. 사인 받으실 분들 외부로 줄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